이거 제 어릴 적 사진이랑 똑같은데요? 정수는 무심코 말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다. 비서실장 윤서진은 크게 당황하고 회장 박노상은 그 말을 듣자마자 오래 묻어둔 상처가 무너져 내리듯 떨기 시작한다. 회장은 그 사진 앞으로 다가가 속삭인다. 저 아이는 내 아들이다. 실종된 지 35년이 됐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운과 단밤이 깃들기를 바랄게요. 정수는 오래된 대저택 대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공구 가방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오늘 맡은 작업은 평소보다 규모가 훨씬 크고 의뢰한 집도 유명 재벌가라 부담이 좀 되었죠. 비서가 문을 열어주자 은은한 약품 냄새와 눅눅한 나무 냄새가 뒤섞여 조용히 흘러나왔어요. 집안은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이라기보다 오랜 세월 동안 말없이 시간을 견뎌온 장소 같았습니다. 정수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며 넓은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오랜 역사를 품은 집 특유의 정적이 공간을 꽉 채우고 있었고 숨소리조차 크게 느껴질 만큼 고요했습니다. 거실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빛바랜 액자 속에서 조용히 걸려 있었어요. 사진 속 인물들은 정수를 바라보는 듯한 시선으로 멈춰 있었고 그 속의 공기는 흐르지 않는 과거에 가까웠습니다. 정수는 작업 전에 바닥에 보호천을 펼치기 위해 천을 들고 몸을 숙였어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다시 사진들을 향해 시선이 갔고 무심코 지나가려던 순간 손끝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한 장의 사진이 그의 눈을 붙잡았기 때문이죠. 사진 속에는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정수는 처음엔 흔한 가족 사진이라 생각했지만 몇 초 지나지 않아 가슴이 갑자기 쿵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묘하게 익숙했어요. 정수는 사진틀을 양손으로 들어 조금 더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는 아이의 이마 오른쪽을 본 순간 숨이 순간적으로 멈췄어요. 거기에는 정수가 평생 갖고 있던 흉터와 너무도 닮은 상처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설마라는 말이 정수의 머릿속을 스쳤지만 이 이상한 감각을 설명할 방법은 없었어요. 사진 속 아이의 눈매, 볼, 웃음의 형태까지 정수에게 기묘하게 친숙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억이 갑작스럽게 끓어오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정수는 마음을 가라앉히려 깊은 숨을 들이켰지만 시선은 사진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생각보다 먼저 입술이 움직였어요. 저기 이 아이, 제 어릴 적 사진이랑 꽤 닮았네요. 말이 끝나자 거실 공기가 순간적으로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어요. 비서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철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정수는 분위기가 너무 심상치 않아 급히 말을 덧붙였어요.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비슷해서요. 하지만 이미 비서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묵직하게 가라앉았어요. 정수는 자신이 괜한 말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상황은 이미 되돌릴 수 없게 흘러가고 있었죠. 그때 멀리서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복도를 따라 거실로 다가왔어요. 정수는 고개를 들었고 복도 끝에서 한 남성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검은 카디건을 걸치고 느린 걸음으로 다가오는 노년의 남성은 단순한 집주인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무게를 풍기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깊은 슬픔을 머금은 듯 흔들리고 있었고 마치 오랜 세월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아 헤맨 사람처럼 보였죠. 그 남자, 바로 박노상 회장은 정수가 들고 있는 사진을 발견한 순간 움직임을 멈췄어요. 회장은 천천히 그러나 숨 넘어가는 듯한 걸음으로 사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수는 회장의 표정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긴장과 절박함을 읽을 수 있었어요. 회장은 사진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닿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만큼 그의 손등은 떨리고 있었고 눈빛에는 오래 묻어둔 감정이 솟아오르는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잠시 후 회장은 낮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방금 뭐라고 했나? 정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굳어섰습니다. 거실은 숨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고요했고 공기마저 회장의 질문에 매달린 듯 움직이지 않았어요. 정수는 손에 든 사진틀을 내릴 수도 그대로 들고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회장은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오래된 기억과 지금의 순간을 조심스레 겹쳐보는 듯 했어요. 그의 감정이 파도처럼 흔들리는 모습이 정수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정수는 그때 확신했어요. 오늘 이 집에서 본 한 장의 사진이 자신의 인생을 전혀 다른 곳으로 이끌 것이라는 사실을요. 정수의 마지막 말이 거실에 가라앉은 뒤 박노상 회장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한 채 사진만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믿기지 않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놀람과 오랜 세월 묻어두었던 슬픔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정수와 회장 사이에서 무겁게 흔들렸고 비서는 그 분위기를 견디지 못한 듯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어요. 정수는 자신이 무슨 실수를 저질렀는지 가늠하지 못한 채 손끝에 힘을 주어 사진틀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떨리는 가슴을 누르려는 듯 가슴께에 손을 올렸어요. 그는 사진 속에서 눈을 떼지 못했고 정수에게도 쉽게 시선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말문을 열어 상황을 정리하고 싶었지만 마음속 불안이 목을 막아버렸어요. 그 아이, 저 아이 말이요.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묻기 시작했어요. 정말 자네 어릴 적 사진과 닮았다고 했나? 정수는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원래라면 가벼운 농담처럼 넘길 수도 있는 말이었지만 지금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손등이 덜덜 떨리는 것을 본 순간 정수는 이 대화가 단순한 닮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회장은 사진 앞에 서서 다시금 천천히 손을 뻗어 사진 속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은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기억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듯 조심스러웠어요. 이 상처 이마 오른쪽의 자국 말이요. 회장의 손끝이 사진을 따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저 아이가 5살 때 내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넘어져 생긴 상처지.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회장의 표정은 무너지는 듯 일그러졌어요. 정수는 그 표정을 보고 심장이 미묘하게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같은 자국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말을 내뱉고 나서야 그는 자신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하지만 이미 말은 돌아오지 않았고 회장은 정수의 얼굴을 급하게 바라보았어요. 비서는 회장을 만류하려는 듯 다가왔지만 회장은 손을 가볍게 들어 조용히 막았습니다. 잠깐.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자네 이름이 정수라고 했지?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은 그 고개 끄덕임을 보며 잠시 숨을 고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혹시 자네는 어릴 적 어디서 자랐나? 정수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손가락으로 사진틀을 만지작거렸어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이름도 거기서 받았고요. 이 말에 회장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그는 비서의 팔걸이를 붙잡으며 중심을 잡으려 했습니다. 고아원? 이 한 단어가 회장의 가슴에 깊숙이 박힌 듯한 울림을 남겼어요. 정수는 상황이 너무 무겁게 흘러가는 것 같아
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냥 사진 속 아이가 제 사진하고 닮아서 그랬던 겁니다. 깊은 뜻은 없어요. 그러나 회장은 정수의 말을 들은 듯 듣지 않은 듯 사진을 보는 눈빛만 더 깊어졌습니다. 그의 감정은 억눌러온 세월이 무너져 내리는 듯 거칠게 흔들렸어요. 정수는 한 걸음 물러서려 했지만 자꾸 회장의 시선이 자신을 붙잡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35년 전, 회장은 사진을 손에 쥐지 못한 채 허공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저 아이가 시장에서 사라졌소. 그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고 고통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정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회장이 말하는 사라진 아이가 자신일 수 있다는 생각은 여전히 믿기 어려웠지만 사진을 보고 느꼈던 묘한 감정이 다시금 엄습했죠. 회장은 사진 속 아이와 정수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숨소리를 가다듬으려 했지만 잘 되지 않는 듯 했어요. 자네 얼굴이 너무 닮았구먼. 회장은 그 말을 남기고 소파에 힘없이 몸을 기댔어요.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저릿했어요. 자신과는 상관없는 타인의 슬픔이라기엔 그 감정의 무게가 너무 생생하게 다가왔기 때문이죠. 거실은 한동안 침묵 속에 잠겼어요. 정수는 괜히 말문을 열었다는 후회와 알 수 없는 끌림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회장은 여전히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정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이 단순한 공사 현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혹시 정말 나일까? 정수는 그 생각이 스스로도 두려웠고 동시에 설명하기 어려운 온기가 가슴에 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순간부터 그의 삶이 서서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정수는 누구보다 먼저 느끼고 있었어요. 정수는 회장의 시선이 자신에게 머무르는 동안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사진 속 아이와 자신이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큰 파문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회장의 눈빛은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둔 슬픔을 갑자기 끌어올린 사람처럼 깊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정수는 그 눈빛을 외면하기 어려웠고 설명하기 힘든 압박감이 서서히 밀려왔습니다. 회장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정수를 향해 천천히 한 걸음 다가왔어요. 그의 발걸음은 조심스럽고 불안해 보였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정수는 회장의 움직임을 바라보며 긴장한 듯 몸을 조금 굳혔어요. 집주인이 아니라 한 아버지가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찾으려는 간절함이 그에게서 느껴졌습니다. 정수 씨,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잠겨 있었어요. 혹시 이마 오른쪽에 작은 상처 자국이 있소? 그 질문이 끝나는 순간 정수는 심장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평생 가지고 있던 흉터였지만 그 상처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고 물어본 사람도 단 한 번도 없었죠. 정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모자를 벗어 이마를 드러냈어요. 살짝 뒤로 젖혀진 앞머리 사이로 희미하게 남은 상처 자국이 드러났습니다. 비서는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를 내며 뒤로 한 발 물러났어요. 회장은 상처를 보는 순간 얼굴이 달빛처럼 하얗게 질렸고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정수의 이마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손끝이 허공에서 몇 번 흔들리다가 결국 자신도 모르게 이마 쪽으로 다가갔어요. 정수는 순간적으로 긴장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회장의 손끝이 가까이 오자 묘한 기운이 정수의 몸을 스쳐 지나가는 듯 했죠. 회장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손을 멈추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맞소 저 자국이요. 그 말은 방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무너뜨렸어요. 회장의 눈빛은
오래된 기억과 지금의 현실 사이에서 흔들렸고 말하지 않아도 그의 마음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느껴졌습니다.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회장의 표정을 바라보았어요. 회장은 눈을 감았다 떴고 오랜 시간 억눌러 온 감정이 비밀처럼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어요. 내 아들도 같은 자국을 가지고 있었소.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릴 듯 말 듯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은 정수의 마음에도 그대로 스며들었어요. 정수는 자신도 모르게 손끝에 힘이 들어갔어요. 평생 이유도 모르고 가지고 있던 흉터가 누군가에게는 기억이라는 단어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죠. 그러나 동시에 이런 우연이 정말 가능한 일인지 두려움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회장님, 너무 단정 짓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정수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제 과거를 정확히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회장님의 아들이라는 보장은 없죠. 하지만 회장은 정수의 말을 전혀 귀에 담지 못한 듯 사진 속 아이와 정수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오래된 슬픔을 천천히 꺼내고 있었어요. 비서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 했지만 회장은 손짓으로 조용히 막았죠. 35년이 지났어도 회장은 떨리는 숨을 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잊지 못하는 법이요. 정수는 그 말에서 묘하게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어요. 누군가의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절절하게 말을 건넨 적은 한 번도 없었고 그 감정이 본인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낯설면서도 아릿하게 스며왔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소파에 앉아 이마를 짚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정수는 그런 회장의 모습을 보며 어쩐지 발걸음을 쉽게 떼지 못했습니다. 그저 공사하러 온 하루가 이렇게까지 무거워질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리고 그 순간 정수는 깨닫기 시작했어요. 오늘 자신이 마주한 상처 자국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35년을 버텨온 희망이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그 무게가 자신에게까지 스며들며 가슴 한쪽을 조용히 흔들고 있었어요. 거실의 공기가 아직 가라앉지 않은 채로 어정쩡하게 흘러가고 있을 때 비서실장 윤서진은 누구보다 먼저 정신을 차렸어요. 그는 정수가 모자를 다시 눌러 쓰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시선을 회장 쪽으로 옮겼습니다. 회장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사진을 손에 쥔 채 소파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문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윤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이 단순한 닮음으로 끝날 수 없다는 걸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정수는 무거운 분위기에 더 이상 머물기 어렵다는 듯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어요. 그러나 집을 나가려 한 것이 아니라 회장의 기색을 살피며 한 발 물러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집의 분위기는 정수에게 너무 낯설고 무거웠고 어떤 말을 꺼내도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것 같았죠. 윤서진은 정수에게 가까이 다가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수 씨, 잠시만 방금 상황은 회장님께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말투는 점잖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긴장감은 쉽게 느껴졌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저도 제가 괜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에 윤서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떴어요. 그의 표정에는 단순한 난감함이 아니라 깊은 고민과 오래된 비밀을 건드린 사람처럼 흔들리는 기색이 보였죠. 그는 조심스럽게 회장을 돌아보며 낮게 속삭였어요. 회장님, 잠시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몸이 많이 놀라신 것 같습니다.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사진만 계속 바라보며 자신만의 기억 속 어딘가를 헤매는 표정이었죠. 그 모습이 윤서진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회장이 이렇게까지 감정이 무너진 적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에요. 35년 동안 단 한 번도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도 않았고 그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드러낸 적도 없었어요. 정수는 그런 회장의 모습에 말을 잃었어요. 자신이 무심코 뱉은 한마디가 한 사람의 오래된 고통을 이렇게 흔들어 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정수의 눈에는 미안함과 혼란이 얽혀 있었고 그 감정이 윤서진에게도 전해졌어요. 정수 씨, 윤서진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혹시 오늘 시간 괜찮으시면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정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대로 돌아가면 마음이 더 무거워질 것 같았고 무엇보다 회장이 어떤 마음인지 궁금해졌죠.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이 집과 이 가족의 상처에 너무 깊이 발을 들여놓는 건 아닌지 두려움도 스쳤어요. 윤서진은 정수를 거실 한쪽으로 데리고 가며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회장님께서 실종된 아드님 이야기를 꺼내시는 건 매우 드문 일입니다. 정수는 그 말에 눈을 크게 떴어요. 아드님이 실종되셨다고요? 예. 벌써 35년 전 일입니다. 정수의 가슴이 묘하게 조여들었어요. 그는 자신과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속으로 되뇌었지만 사진 속 아이의 얼굴과 상처 자국이 계속 머릿속에서 겹쳐졌어요. 정수 씨, 윤서진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어요. 회장님은 지금 아주 위험한 감정 상태에 계십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희망을 품게 되면 그는 말끝을 흐렸어요. 정수는 비서실장의 표정에서 깊은 불안을 읽었어요. 그 불안은 단순히 회장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회장도 모르는 또 다른 사실을 윤서진이 알고 있다는 듯한 기색이었죠. 제가 뭔가 잘못한 걸까요? 정수의 물음은 불안과 조심스러움이 묻어났어요. 윤서진은 잠시 정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너무 많은 비밀이 얽혀 있어서요. 정수는 그 말을 듣고도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윤서진의 눈빛은 분명했어요. 이 집에는, 이 가족에게는 죽지 않은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정수는 느꼈어요. 자신이 그 진실의 문을 실수로 열어버렸다는 사실을요. 정수는 집 밖으로 나서자 찬 공기가 얼굴을 스치며 정신을 조금 맑게 해주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복잡했고 좀처럼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문이 천천히 닫히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그는 걸음을 쉽게 떼지 못했어요. 사진 속 아이 회장의 반응, 비서실장의 불안한 태도까지 모든 게 머릿속에서 계속 뒤섞였죠. 정수는 자신의 양손을 바라보며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건드린 거지. 입 밖으로 나간 말은 희미했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어요. 집을 떠나려던 정수는 결국 발걸음을 멈추고 벽에 몸을 기대었어요.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던 상처 자국 하나가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떠나려 해도 머릿속에서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이 자꾸 떠오르며 그의 마음을 붙잡았죠. 정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조용히 숨을 고르다가 천천히 길을 걸어 나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수는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앨범 속 자신의 유년기 사진을 다시 꺼내봤어요. 고아원에서 주어진 작은 상자 안에 들어있던 인생에서 가장 오래된 흔적이었죠. 그는 사진을 화면에 띄워놓고 눈을 좁히며 찬찬히 들여다봤어요. 사진 속 어린 자신과 회장 집 벽에 걸린 아이는 분명 닮았어요. 얼굴형, 눈매, 이마의 자국까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죠. 그걸 부정하려고 해도 정수의 가슴 속에서 혹시라는 감정이 끈질기게 올라왔어요. 하지만 정수는 고개를 젓고 혼잣말을 했어요. 세상에 닮은 사람 많다. 괜히 흥분하지 말자.
그 말을 스스로에게 던졌지만 마음속 어딘가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정수는 가슴속에서 차오르는 설명하기 힘든 감정이 자신을 계속 괴롭힌다는 걸 느꼈습니다. 버스 창가에 앉은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갑자기 떠오른 건 고아원에서 겪었던 오래된 기억들이었어요. 친구들이 하나둘씩 입양되거나 가족에게 돌아갈 때마다 느꼈던 묘한 공허함, 그리고 자신에게는 왜 아무도 오지 않을까 하는 어린 마음의 슬픔이 되살아났어요. 그때마다 정수는 자신에게 남은 단 하나의 사진을 쥐고 나는 어디서 왔을까라는 질문을 자주 했었죠. 오늘 회장의 눈빛은 그때의 질문에 또 다른 답을 들려주는 듯 했어요. 희망인지 두려움인지 그중 무엇 하나로 단정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에 엉켜 있었어요. 정수는 잠시 눈을 감고 머리를 뒤로 젖히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래도 뭐라도 알아보고는 싶다. 그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을 그는 스스로도 깜짝 놀랐어요. 결국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도 모르게 진실을 알고 싶다는 갈망이 싹 트고 있었죠. 정수는 고개를 숙이며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가만히 맞잡았어요. 집 근처 정류장에서 내리자 밤 공기가 이전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정수는 작은 반찬 가게 불빛이 아직 켜져 있는 걸 보고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그 가게는 오랫동안 자신을 챙겨준 정화 아주머니가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정수는 문을 열기 전에 잠시 멈추고 마음속 말을 정리했습니다. 문을 열자 따뜻한 국물 냄새와 익숙한 반찬 이름들이 적힌 칠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주머니는 정수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어이구, 오늘 작업 늦었네. 고생 많았지? 정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주머니. 오늘 조금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 표정은 걱정보다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죠. 정수는 그 눈빛이 마음에 걸렸어요. 왜요? 아주머니, 제 얘기 듣기도 전에 왜 그런 표정을 하세요? 아주머니는 잠시 멈칫하다가 시선을 피했어요. 그냥 내가 어디 갔다 왔는지 궁금해서 그랬다. 하지만 정수는 직감했어요. 정화 아주머니가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다는 걸요. 정수는 그걸 바로 묻지 못했지만 오늘의 혼란과 불안이 이제 단지 우연으로 흘러가지는 않을 거라는 걸 똑똑히 깨닫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멈출 수 없다고요. 밤이 깊어갈수록 박노상 회장은 거실 불빛 아래서 홀로 앉아 있었어요. 사진 한 장을 손에 쥔 채 그는 여러 번 눈을 감았다 떴고 그럴 때마다 깊은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비서실장 윤서진은 조용히 다가왔지만 쉽게 입을 떼지 못했어요. 회장의 어깨가 너무 많이 떨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모습은 오랜 세월 곁에서 지켜온 윤서진도 거의 본 적이 없었어요. 회장은 사진 속 어린 얼굴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정수일 수도 있는 건가? 그 말은 마치 오래된 상처가 스스로 피어오르는 듯한 울림이었어요. 윤서진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시는 건 위험합니다. 그러나 회장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서진아, 35년이다. 내가 그 아이를 얼마나 찾았는지 자네도 알지 않나? 그의 목소리는 오래 눌러온 절절함으로 흔들렸어요. 내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닮았어, 너무 닮았어. 윤서진은 입술을 깨물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잠시 후 정수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고 조심스레 거실 문을 열었어요. 정수의 얼굴에는 아직 혼란이 가시지 않았고 회장을 보는 시선에는 조심스러움이 가득했죠. 회장은 정수를 보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표정은 이전보다 한층 단단해져 있었고 무엇인가 결심한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정수 씨, 회장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조금만 더 얘기를 해도 되겠소? 정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도 좀 더 알고 싶기는 합니다. 회장은 정수 앞까지 천천히 걸어왔어요. 그리고 사진을 들어 정수에게 보여주었죠. 이 아이가 내 아들이다. 실종된 지 35년이 되었소. 정수는 사진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름답게 웃고 있는 아이의 얼굴이 마치 오래전의 자신을 비추는 거울 같았기 때문이죠. 회장은 깊은 숨을 내쉬며 진심이 담긴 말을 이어갔어요. 혹시라도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나는 그걸 놓치고 싶지 않소. 그는 정수의 눈을 바라보며 한 단어 한 단어를 조심스레 내뱉었어요. 유전자 검사를 함께 해줄 수 있겠소? 정수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어요.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고 그 말은 그의 가슴 깊은 곳까지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정수는 숨을 한번 삼키며 작게 되물었어요. 저와 회장님의 아드님하고요? 회장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너무 오래 기다렸소. 그리고 오늘 자네를 본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소. 회장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정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오래된 사진과 회장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감정이 싸우고 있었죠. 도망치고 싶은 두려움과 진실을 알고 싶은 갈망. 정수는 손끝에 힘을 주며 조용히 숨을 들이켰어요. 만약,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솔직했어요. 만약 아무 관련이 없다면 실망하실 텐데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회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들어 정수를 바라봤어요. 실망이 아니라 안심일 수도 있지 않겠소. 중요한 건 진실을 아는 것일 뿐이요. 정수는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네, 해보겠습니다. 그 순간 거실의 무거운 공기가 아주 조금 풀리는 듯 했어요. 하지만 누구도 알지 못했죠. 그 선택이 앞으로 어떤 진실을 드러내고 누구의 삶을 뒤흔들게 될지. 정수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작업 도구를 챙기며 하루를 시작하려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죠. 회장의 제안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자신의 과거가 처음으로 어딘가와 연결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정수를 흔들고 있었어요.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속 파도가 쉽게 가라앉지는 않았습니다. 정수는 일을 시작하기 전 늘 들르던 동네 반찬 가게로 향했어요. 정아 아주머니는 새벽부터 문을 열어두고 반찬을 정리하고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왔니, 정수야? 오늘도 바쁘지? 정수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예, 아주머니. 근데 어제 좀 이상한 일을 겪어서요. 그 말이 끝나자 아주머니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무언가를 꺼내던 손이 떨린 것은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정수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죠. 정수는 의아함을 느끼며 아주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아주머니? 정아는 서둘러 표정을 정리하며 웃었어요. 아, 그냥 내 목소리가 피곤해 보여서 그렇지. 무슨 일 있었니?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감춰진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말을 꺼냈어요. 제가 어제 어떤 집에 공사를 갔는데요. 거기 벽에 걸린 사진 속 아이가 저랑 너무 닮았더라고요. 이 말에 정화의 표정이 다시 굳었어요. 이번엔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까지 정수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닮았다고? 정화의 목소리는 낮고 굳어 있었어요.
평소 다정하고 밝던 어조와는 다른 경계에 가까운 느낌이었죠. 정수는 그 반응이 이상해 자세히 바라보았어요. 예. 게다가 이마에 있는 상처 자국도 저랑 똑같았어요. 정화는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떨어뜨렸어요. 금속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반찬 가게 안의 고요를 깨뜨렸죠. 정수는 놀라서 아주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정화는 급히 젓가락을 주워들었지만 손끝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다, 괜찮아. 하지만 그 떨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정수도 그걸 분명히 느꼈죠.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주인이 실종된 아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화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어요. 정수는 그 눈빛을 처음 본 순간 뭔가 잘못되었음을 확신했어요. 정수야. 정화의 목소리는 낮고 심각했어요. 그 집 혹시 누구 집이었니? 정수는 회장의 이름을 말하려다가 망설였어요. 아주머니의 표정이 너무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국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박노상 회장님 집이요. 정화의 손에서 다시 한번 힘이 빠졌어요.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 앉으며 얼굴을 감싸쥐었어요. 정수는 깜짝 놀라 다가갔지만 아주머니는 손을 들며 말했어요. 잠깐만 시간을 줘. 가게는 한동안 조용했어요. 정수는 아주머니가 왜 이렇게 큰 충격을 받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분명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죠. 어쩌면 아주머니는 자신도 모르는 어떤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화는 한참 만에 얼굴을 들었어요. 그녀의 눈가에는 억눌린 감정이 가득했어요. 정수야. 그녀는 말을 잇는데 큰 용기가 필요한 듯 잠시 입술을 깨물었어요. 너 어릴 때 어떻게 고아원에 들어갔는지 기억하지 못하지? 정수는 놀라 멍하니 고개를 저었어요. 예. 아주머니도 그러셨잖아요. 제가 버려진 채로. 정화는 고개를 떨구며 손을 꽉 쥐었어요. 그래, 버려진 아이였지. 하지만 그 말투에는 진실을 감추는 사람의 고민이 묻어 있었어요. 정수는 직감했어요. 정화 아주머니가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던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요. 그는 아주머니를 조심스레 바라보며 물었어요. 아주머니 혹시 제가 모르는 뭐가 있는 건가요? 그러나 정화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정수를 바라보며 떨리는 눈빛으로 속삭였죠. 정수야, 너는 지금 아주 위험한 문을 열고 있는 거다. 그 말은 정수의 가슴을 깊게 찌르며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그는 깨달았죠.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예전처럼 단순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생각보다 더 긴 시간이 걸렸어요. 정수는 그 며칠 동안 일을 해도 마음이 집중되지 않았고 밤이 되면 잠들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죠. 회장은 더 말할 것도 없었어요. 평소 엄격하고 단단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어딘가 허공에 기대는 사람처럼 하루의 대부분을 멍하니 보내고 있었죠. 비서실장 윤서진은 회장을 곁에서 지키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 역시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결과 통보날 정수는 회장의 집으로 조용히 들어섰어요. 집안은 평소보다 더 적막했고 발걸음 소리마저 예민하게 울렸죠. 비서가 그를 맞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말은 가벼운 문장 하나였지만 정수에게는 큰 파도처럼 몸을 휘감았어요. 거실에는 이미 회장이 앉아 있었어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고개를 숙여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정수가 들어오자 회장은 천천히 얼굴을 들었고 그 눈빛은 기대와 두려움이 얽혀 있었죠. 잠시 후 윤서진이 하얀 봉투 하나를 들고 들어왔어요. 그는 봉투를 한번 바라본 뒤
아주 조심스레 회장 앞 테이블에 올려두었어요. 정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억지로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정수 씨,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어요. 우리 함께 열어보겠소.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은 손을 뻗었지만 한동안 봉투를 열지 못했어요. 그의 손등이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은 고통스러운 시간의 무게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죠. 결국 윤서진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고 안에 서류를 꺼내 회장에게 내밀었어요.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그리고 단 한 문장에 도달하자마자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정수도 본능적으로 그 문장을 읽었어요. 유전자 일치 결과 마이너스 부자 관계 아님. 거실의 시간이 완전히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정수는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았고 회장은 천천히 서류를 내려두며 눈을 감았어요. 그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정수는 마음이 복잡하고 죄스러웠어요. 자신도 모르게 회장의 희망을 건드렸다는 생각이 깊게 파고들었죠. 회장님, 정수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제가 괜한 기대를 드린 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회장은 바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정수 씨 잘못이 아니요. 그의 목소리는 깊이 갈라져 있었지만 감정은 또렷했어요. 오히려 고맙소. 35년 동안 닫아두었던 마음을 다시 한번 꺼내게 해줘서. 정수는 눈을 내리깔았어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 가슴속에서 밀려오고 있었죠. 유전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아니라는 결과. 하지만 지금 눈앞의 회장은 여전히 정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윤서진은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며 한 발 물러섰어요. 그러면서도 정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묘한 불안이 담겨 있었죠. 마치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회장은 깊은 숨을 내쉬며 의자에 기대었어요. 나는 진실이 어떻든 괜찮소. 중요한 건 내가 다시 누군가를 아들이라 부를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는 정수를 바라보며 말을 끝맺었어요. 마음이 움직였다는 사실이요. 정수의 가슴이 뜨겁게 조여왔어요.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말이 낯설면서도 깊게 파고들었죠. 그러나 바로 그때 윤서진이 회장을 향해 조용히 입술을 떼었어요. 회장님, 말씀드리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말은 지나치게 의미심장했고 정수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회장은 천천히 그를 바라보며 물었죠. 무슨 말인가? 윤서진은 숨을 들이쉬고 정수와 회장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정수 씨가 회장님의 친아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이어지는 말은 더 무거웠어요. 그 아이가 사라지던 날 또 한 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순간 정수의 심장은 크게 내려앉았어요. 회장의 눈빛도 급격히 흔들렸죠. 그리고 모두는 알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진짜 진실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정수는 윤서진의 마지막 말을 듣고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회장 역시 충격에 굳어 있었고 거실은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정적에 잠겼습니다. 또 한 명의 아이. 정수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으며 자신도 모르게 손끝에 힘을 주었어요. 혹시 자신의 과거와 그날의 사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뜻일까 하는 생각이 스쳤죠. 하지만 진실이 무엇이든 방금 나온 검사 결과가 말해주는 건 하나였어요. 혈연 관계는 아니라는 것. 정수는 회장을 바라보며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회장님, 저는 정말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입니다. 괜히 상처만 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 말은 정수의 진심에서 나온 것이었고 회장을 배려하는 마음이 깊게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회장은 고개를 천천히 들더니 정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정수 씨, 회장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어요. 혈연이 아니라고 해서 자네와 나 사이의 이 감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오. 그 말은 무겁게 울려 퍼져 정수의 가슴에 직접 닿았어요. 정수는 예상하지 못한 대답에 당황했어요. 예. 회장은 조용히 손을 모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나는 35년 동안 모든 걸 잃은 채 살았소. 자식이라는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은 것도 그때였지요. 하지만 오늘 느낀 건 피로만 가족이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요. 그 말에 윤서진도 깜짝 놀라 회장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나 회장의 표정은 결심에 가까웠고 오래 묻어둔 진심을 꺼내는 듯 했죠. 정수 씨를 처음 본 순간 가슴이 움직였소. 그건 유전자 때문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오랫동안 잃고 살던 어떤 마음을 다시 찾았기 때문이요. 정수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동안 아무도 자신을 이렇게까지 필요로 한 적이 없었고 이런 따뜻한 말도 들은 적이 없었죠. 회장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분명했어요. 정수 씨, 회장은 손을 내밀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함께 밥 한번 먹어주겠소? 그저 함께 앉아서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나는 고맙겠소. 정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그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 느껴지는 감정이 너무 낯설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함이 천천히 퍼져갔어요. 저 같은 사람이 회장님과 밥을 먹어도 되겠습니까? 회장은 미소를 지었어요. 자네는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오. 나에게는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사람이요. 정수의 가슴이 뭉클하게 조여왔어요. 고아원 시절 누군가 자신을 아들이라 불러주길 기다렸던 그 긴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그날의 공허함이 오늘 조금은 채워지는 듯했죠.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좋습니다. 그 말을 듣자 회장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 묻어두었던 슬픔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어요. 그는 손수 정수에게 따뜻한 차를 내주었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오갔어요. 그러나 그 따뜻한 순간 뒤에는 윤서진의 시선이 묵직하게 뒤따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기쁨과 불안이 동시에 섞여 있었죠. 회장님이 이렇게 마음을 열었는데 이제 남은 진실을 어떻게 전해야 하지? 그는 혼자 중얼거리며 손끝을 꼭 쥐었어요. 정수는 여전히 회장과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편하게 웃을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고 가슴도 조금씩 풀리고 있었죠.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지 못했어요. 지금의 이 평온함이 곧 밝혀질 더 큰 진실 앞에서 얼마나 흔들릴지. 새로운 인연이 싹 트는 순간이었지만 그 뒤에 따라올 파도는 아직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정수는 며칠이 지난 뒤에도 마음이 여전히 무거웠어요. 회장과의 식사에서 느꼈던 따뜻함은 분명 진실된 것이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자꾸 피어올랐죠. 혈연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회장은 그를 살갑게 대했고 그 마음이 고맙기도 했지만 어딘가 두려웠어요.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그 의문이 정수의 가슴에 계속 걸려 있었어요. 결국 그는 더 이상 혼자 생각을 붙들고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정화 아주머니의 반찬 가게로 향했어요. 가게 문을 열자마자 아주머니는 정수를 바라보며 놀란 듯 멈춰섰어요. 평소처럼 웃으며 반길 줄 알았던 정수는 아주머니의 굳은 표정을 보고 그저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아주머니,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정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정화는 잠시 눈을 피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할 말이 있을 줄 알았다. 정수는 반찬 가게 한쪽에 앉으며
천천히 숨을 골랐어요. 아주머니, 저 회장님이랑 유전자 검사했습니다. 정화의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정수는 그 작은 떨림조차 놓치지 않았죠. 결과는 아니었어요. 정화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거다 짐작은 했다. 정수는 그 말에 눈을 크게 떴어요. 짐작했다고요? 아주머니는 뭐든 알고 있는 거죠? 그의 목소리에는 억눌러온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정화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자리에 털썩 앉았어요. 정수야, 내가 어느 순간부터 이 이야기를 듣게 될 거라는 걸 사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단다. 정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정화는 양손을 모아 움켜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내가 고아원에 들어오던 날 사실 나는 현장에 있었어. 정수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날 정화의 눈이 천천히 흔들렸어요. 그래, 35년 전 회장님 아들이 사라진 바로 그날 말이다. 정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화는 자신이 그동안 숨겨온 무거운 기억을 꺼내고 있었죠. 그날 시장은 아주 혼란스러웠어. 아이가 사라졌다는 소식에 모든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지. 나도 장을 보러 갔다가 그 소란을 보고 놀라 주위를 둘러봤어. 그때 쓰러질 듯한 작은 아이 하나가 내 눈에 들어왔지. 정화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바로 너였어, 정수야. 정수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멍하니 고개를 들었어요. 저저라고요? 정화는 눈물을 참는 듯 눈가를 눌렀어요. 그래, 내가 배고파 보였고 울지도 못하는 얼굴이었어. 주변에 아무도 없었단다. 부모도 보호자도. 나는 경찰을 부르려 했지만 그날 시장은 너무 혼잡했어. 신고를 해도 소란 속에 묻혔지. 정수는 손을 꽉 쥐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머릿속에서는 많은 조각들이 뒤섞여 흔들렸어요. 아주머니, 그럼 저는 그날 버려진 건가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못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혼자 남겨져 있었다는 건 사실이야. 정수는 한참 동안 말을 잃었어요. 정화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손을 내밀었어요. 정수야, 미안하다. 내가 상처받을까봐 지금까지 말을 꺼내지 못했어. 정수는 느리게 고개를 들었어요. 저한테 회장님 아들이 사라지던 날 또 한 명의 아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정화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어요. 정수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혹시 그 아이가 저라는 걸 알고 있었나요? 정화는 입술을 떨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다 결국 고개를 떨구며 작게 대답했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정수는 한없이 벅찬 감정과 혼란,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아주머니의 고백은 단순한 사실 하나가 아니었어요. 그는 깨달았죠. 자신의 과거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한 곳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아주머니가 오늘 털어놓은 이야기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더 큰 진실의 문을 여는 첫걸음이라는 것을요. 정수는 정화 아주머니의 고백을 들은 뒤 마음에 큰 파도가 지나간 것처럼 멍해졌어요. 그날 밤 그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고 머릿속에는 또 한 명의 아이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아침이 밝자 그는 자연스럽게 회장의 집을 향하고 있었어요. 모든 진실을 밝히지는 못했지만 숨겨진 퍼즐 조각 하나를 마주한 후에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죠. 정수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연 사람은 윤서진 비서였어요. 그는 정수를 보자마자 잠시 표정을 굳혔지만 이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들어오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 이미 결심이 끝난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렸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회장은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모습은 며칠 사이 더 야위어 보였고 슬픔과 기대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정수가 다가가자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미소를 지었어요. 왔구먼, 정수 씨. 와줘서 고맙소. 정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회장님, 저도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조용한 시간이 흐르고 윤서진이 조심스럽게 정면에 앉았어요. 그의 표정은 대화를 준비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전부터 묻어둔 말을 꺼내려는 듯 했죠. 정수 씨, 윤서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회장님께서 왜 그렇게 흔들렸는지 아시겠습니까?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닮았기 때문 아닌가요? 윤서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천천히 말했다요. 단순히 닮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작은 상자를 꺼내 조심스럽게 밀어놓았어요. 정수가 뚜껑을 열자 오래된 서류와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이건? 정수는 사진을 꺼내들며 입술을 달싹였어요. 사진 속에는 회장 아들과 함께 시장에서 찍힌 또 다른 아이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사진의 한쪽에는 그 아이의 뒷모습과 팔이 살짝 찍혀 있었죠. 회장님의 아들이 사라지던 날 현장에서 또 한 명의 아이가 잠시 목격됐습니다. 윤서진은 그 사진을 가리켰어요. 그 아이 정수 씨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수는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왜 거기에 있었을까요? 윤서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들었어요. 그 부분이 제가 지금껏 숨겨온 것과 연결됩니다. 그의 손끝이 떨렸어요. 회장님의 아들 실종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정수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어요. 회장도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서진아, 지금 무슨 말하는 건가? 윤서진은 회장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회장님, 이제는 말씀드려야 할 때가 됐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윤서진의 눈빛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것 같은 단단함이 서려 있었죠. 그날 시장에서 회장님의 아들이 사라진 건 그는 목을 축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회장님의 경쟁 세력과 관련된 유괴 시도가 있었습니다. 회장은 충격에 휘청였어요. 뭐라고? 유괴? 윤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 사실을 당시 맞닥뜨렸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알리려 했지만 상황은 이미 복잡해지고 있었죠. 그는 정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현장에서 울지도 못하고 쓰러져 있던 또 한 명의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정수는 손을 떨며 물었어요. 그게 저였다는 건가요? 윤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시 사건이 너무 혼란스러워 기록도 정확하지 않았고 실종된 아이 대신 시장에 남겨진 또 다른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정수의 머릿속은 복잡한 조각들이 갑자기 맞춰지는 듯 했어요. 그러나 맞춰진 그림은 충격적이고 무거웠습니다.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윤서진에게 다가섰어요. 그럼 내 아들을 찾지 못한 데에 이런 이유가 있었다는 건가?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윤서진은 고개를 숙이며 낮게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을 지키려 했던 제 선택이 되려 진실을 더 멀게 만들었습니다. 정수는 두 사람 사이를 바라보며 깊은 혼란 속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면 제 친부모는, 제 과거는 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윤서진은 정수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정수 씨의 과거를 밝히려면 당시 유괴 시도를 주도한 사람들에 대해 더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회장님의 아들과 정수 씨의 삶이 어떻게 엇갈렸는지도 밝혀져야 합니다.
정수의 숨소리가 깊어졌어요. 그는 회장과 윤서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마음을 다졌어요. 이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걸, 그리고 자신이 찾고 싶은 진짜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윤서진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정수 씨의 삶도 회장님의 35년의 고통도 오늘부터 진짜 방향으로 흘러갈 겁니다. 그 순간 거실의 공기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고 정수의 과거와 회장의 현재, 그리고 사라진 아이의 진실이 서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윤서진의 충격적인 고백 이후 거실은 깊은 정적에 잠겼어요. 정수는 몸을 뒤로 기대며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고 회장은 가슴을 부여잡은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35년 동안 묻어둔 진실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지만 그 진실의 조각들은 모두에게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서 꼭 맞잡았어요.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고 머릿속은 혼란스럽게 어지러웠죠. 제가 그날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게 맞다면 정수의 목소리는 낮고 쉰 듯했어요. 제 삶이 누군가의 실수나 죄로 인해 완전히 바뀐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회장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정수 씨, 그는 정수를 바라보며 목이 메인 듯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만약 그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오. 정수는 고개를 돌려 회장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 무력함,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죠. 그래도 제 인생은 그날부터 완전히 달라졌겠죠. 정수의 말에는 억울함보다는 허무함이 깊게 묻어 있었어요. 회장은 잠시 말없이 고개를 떨군 뒤 조용하고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렇다면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하오. 그 단호한 말은 거실의 공기를 다른 방향으로 흔들어 놓았어요. 윤서진은 그 말에 고개를 들고 회장을 바라보았어요. 회장님, 이제부터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그 유괴 시도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배후 조직도 있었고, 회장은 윤서진의 말을 자르듯 손을 들어 올렸어요. 알고 있네. 하지만 그래서 더 멈출 수 없지.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묘하게 떨렸어요. 회장의 말과 태도는 단순히 실종된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는 정수를 향해 말없이 마음을 내어주고 있었죠. 혈연이 아니어도 그를 아들처럼 대하고 싶다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정수는 한참 동안 말없이 회장의 얼굴을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저도 알고 싶습니다. 제 과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싶어요. 회장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손을 뻗어 정수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어요. 고맙네, 정수 씨. 함께 밝혀봅시다. 정수는 그 따뜻한 손길에 가슴이 울컥했어요. 누군가가 자신의 삶에 이렇게 진심으로 손을 내밀어 준 적은 한 번도 없었죠. 그 순간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의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반찬가게 정화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정수는 놀라 급히 전화를 받았지만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정수야, 너 지금 어딨니?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평소의 다정함 대신 심각한 불안이 묻어 있었어요. 정수는 불안해져 대답했어요. 회장님 댁이에요. 왜 그러세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정화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정수야, 너한테 말해야 할 게 아직 더 있다. 정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또 뭐가 있는 건데요?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거의 들릴 듯 말 듯 낮아졌어요. 사라진 아이, 내가 본 그 사진 속 아이, 그 아이가 정말 회장님의 친아들인지부터
다시 확인해야 한다. 정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정화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어요. 모두가 알고 있던 실종 기록이 사실은 제대로 정리된 게 아니야. 그날 시장에 있던 아이들 사진도 전부 뒤섞였어. 정수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었어요. 윤서진도 정수의 표정을 보며 불길한 예감을 느꼈죠. 정화의 마지막 말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정수야 회장님 아들이라고 알려진 사진 속 아이 자체가 잘못된 기록일 수도 있다. 정수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회장은 수십 년 동안 붙잡고 있던 사진을 내려다보며 얼굴이 하얘졌죠. 그리고 모두는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이야기의 중심, 그 사진 한 장이 이 모든 사건의 출발점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정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네요.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부터 진짜 진실을 찾아야 하네. 이렇게 해서 회장과 정수 그리고 윤서진 앞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었어요. 피보다 깊은 인연, 35년 동안 왜곡된 기록, 그리고 사라진 진짜 아이의 흔적, 모든 진실은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한 참이었어요.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